안녕하십니까. 달리는 정형외과 의사 김학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발목 염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목 염좌, 흔히들 발목을 삐었다, 발목을 접질렀다 그렇게 얘기들 하죠. 달리기 할 때도 그렇고 축구, 농구 같은 운동 선상 또는 길 가다가 삐끗할 수도 있습니다. 발목을 접질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가장 좋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목 관절은 우리 몸의 체중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에요. 경골과 비골 그리고 거골이 만나서 디귿자 모양의 몰티스라고 얘기하죠.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주로 이렇게 움직여요. 발목 관절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발바닥 아래쪽으로 움직인다 해서 족저 굴곡, 위로 올리는 거를 족배 굴곡, 돌지 프렉션, 플라타 프렉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발목 관절 앵클 조인트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게 거골인데요. 발목 관절에서 되게 중요하죠. 앞에서 봤을 때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인데 경골에서 내려오는 요 안쪽에 있는 뼈를 안쪽 복숭아뼈, 내측 복사뼈, 내과라고 얘기하고 바깥쪽 비골에서 길쭉하게 내려온 요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죠. 이거를 외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한 1cm 길어요. 그래서 발목을 삘 때 이런 식으로 삐기가 쉽지 이런 식으로 삐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좀 더 큰 외력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삐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삐는 거를 인버전 4번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힘 받는 걸 외번 2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목은 일반적으로 인버전 인저리가 많아요. 우리 발 뼈고요. 요게 거골입니다. 우리 체중을 받쳐주는 거골. 거골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앞쪽이 넓고 뒤쪽이 좁습니다.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에요.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게 거골이죠. 거골은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넓기 때문에 발목을 90도를 유지했을 때는 넓은 면이 일로 오기 때문에 발목 관절이 이 디귿자 모양이 꽉 찹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꺾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90도가 아니라 발이 아래로 향했을 때 넓은 앞쪽이 아니라 좁은 뒤쪽이 경골하고 관절을 이루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힘, 아까 같이 안쪽으로 꺾이는 인버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목을 삐기가 쉽습니다. 요 뼈가 거골이죠. 그리고 거골 밑에 있는 뼈가 발뒤꿈치뼈, 종골입니다. 발목 관절은 이 경골과 거골이 만나는 여기가 발목 관절이고요. 앵클 조인트. 여기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거골 밑에 있는 이 관절이 거골이 종골과 이루는 관절이 거골하 관절, 거골 아래에 있다 그래서 거골하 관절, 서브탈라 조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발목이 인버전, 이버전이 일어나요. 요약하면 발목은 발이 90도인 상태에서는 인버전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발이 족저 굴곡, 플란타 플렉션 상태에서는 인버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발목의 운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발목 관절은 90도인 상태가 중립이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고 90도에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길 때를 족배 굴곡, 돌지 프렉션이라고 얘기하고 90도에서 발이 바닥 쪽을 향할 때 족저 굴곡, 플란타 프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족배 굴곡과 족저 굴곡, 돌지 프렉션과 플란타 프렉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목 운동은 90도가 뉴트럴 포지션이고 몸쪽으로 끌어올리면 돌지 프렉션, 족배 굴곡, 90도에서 바닥 쪽으로 내려가면 족저 굴곡, 플란타 플렉션입니다. 돌지 프렉션, 플란타 프렉션. 발목 관절이 90도인 상태에서는 삐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인버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앵클 조인트, 발목 관절이 아니라 발목 밑에 있는 관절, 서브탈라 조인트, 거골하 관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봤자 여기는 별로 심하게 안 다쳐요. 발이 플란타 프렉션, 이 뒤꿈치가 많이 들린 상태에서 삐기가 쉬워요. 이러면 많이 다칩니다. 확 꺾어지거든요. 90도인 상태에서는 앵클 조인트는 괜찮아요. 밑에 거골하 관절,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는 크게 다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목 인대를 다치게 되면 90도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는 많이 디뎌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디딛고 다니는 거예요. 중립위에서 뉴트럴 포지션에서 체중 부하. 이 상태에서는 좀 디뎌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디뎌야 또 회복이 빨라요. 올라온 상태에서는 삐기가 쉬워요. 여기 보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삐기가 쉽죠. 그렇지만 90도인 상태에서는 뼈 받쳐
해봤자 잠깐 앵클 조인트 아래에 있는 서브탈라 조인트 거골하 관절에서 잠깐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딛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체중을 좀 실어도 돼요. 좀 아파도 디뎌야 회복이 빨라요. 이거 반깁스하고 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느리고, 반깁스나 통깁스한 상태에서 한 달만 체중 부하를 하지 않으면 발의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때는 심파스틱 너브 교감신경이 이상이 생기면서 더 붓고 더 아프고 화끈화끈거립니다. 그래서 체중을 싣고 디뎌줘야 돼요. 이러면 별로 인대도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바깥쪽 인대가 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발이 족족 울고 상태에서는 쉽게 빼서 발이 보다시피 심하게 휩니다. 그리고 이 발목을 보면 바깥쪽 복숭아뼈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툭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좀 심하게 튀어나왔죠. 바깥쪽 인대가 잡아주지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인 70년대 중반에는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요즘은 병원이 굉장히 많아서 언제든지 쉽게 갈 수가 있죠. 제가 운동은 잘 못하지만 중학교 때 축구, 농구 같은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잘 못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발목을 여러 번 삐었습니다. 발목을 다쳐서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반깁스를 딱 하면 되는데, 그때는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발목을 다쳐도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발목을 삘 때마다 인대가 점점 약해져서 다친 데 또 다치고 하면서 인대가 많이 약해졌어요. 처음에 급성으로 발목을 접질렀을 때 그때 대처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지내다 보니까 발목 인대가 약해져서 발목을 접지를 때 또 인대가 못 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약해져서 그게 오래되면 만성 불안정성, 크로닉 인스타빌리티가 생깁니다. 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중학교 때는 축구, 농구를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운동을 거의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산악부에 들어가서 산을 열심히 다니고 운동도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다친 발을 제대로 대처 안 하고 그냥 운동하다 보니까 만성 불안정성이 생겨서 발목을 자주 삐는 거예요. 좀 길 가다가 조금만 해도 확 삱니다. 그럴 때 통증이 와서 깜짝 놀라요. 많이 다칠 때는 붓기도 하고, 잠깐 다칠 때는 붓기는 없지만 통증이 하루 정도 가고, 다쳐서 좀 부었으면은 일주일 이상도 갔습니다. 발목 염좌의 대부분 영상을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프라이스, 라이스 요법입니다. 프라이스는 말 그대로 프로텍션, 라이스, 레스트, I, 아이스, C, 컴프레션, E, 엘리베이션.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프라이스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거를 좀 지나갈 수가 있어요. 발목 인대 손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다쳤을 때 발목을 90도로 유지해 주는 거예요. 발목 관절을 90도로 유지해줘야 인대가 제자리에서 더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목 염좌를 했을 때 보통 그레이드 1, 2, 3로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대처가 다르다고 많은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발목 인대는 많이 다치건 완전 파열이건 부분 파열이건 조금 삐었건 그 상태에 따라서 처음에 발목을 90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얼음찜질 많이 부었을 때는 당연히 해야죠. 많이 부었으면 엘리베이션, 발을 높이 올려놔야 돼요. 발을 올리는 것도 그냥 올리면 안 되고 이 정도는 올려야 돼요. 그냥 대충 이 정도 올려가지고서는 붓기 안 빠집니다. 우리 중력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다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웬만큼 이 정도 올려가지고 붓기가 안 빠져요. 많이 부었을 때는 다리를 심정보다 높이 이 정도로 확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다 보면 좀 올리고 있으면 다리가 좀 저리거든요. 그럴 땐 계속 올리지 말고 잠시 내려놨다가 반깁스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발목만 90도로 유지해주면 돼요. 이렇게 좀 움직이고, 너무 가만히 있으면은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게 정체가 되거든요. 정체가 되면은 이 순환이 안 되면 몸이 나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체중을 실어주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병원에서 발목을 삐었을 때 반깁스를 많이 하고 옵니다. 반깁스를 하고 오면 대부분 목발을 짚고 와요. 다친 발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목발을 짚는데,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발목 염좌 환자들 중에서 그레이드 1이건 2건 3건 심해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스프린트를 대고 목발은 주지 않습니다. 목발을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체중 부하를 해줘야 회복이 빨라요.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발목이 인대가 다 파열됐는데 걸으면 어떡하느냐, 걷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발목이 90도인 상태에서는 더 다치지 않아요. 단지 조금 아플 뿐이에요. 그 통증은 좀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견딜만 해요. 경미한 상태일 때는 굳이 반깁스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알아서 발목을 90도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발목을 90도로 하고 다닌다. 90도. 이 90도를 유지해줘야지 인대가 제자리예요. 발목 인대를 다쳤을 때 처음부터 부어있으면 좀 오래 가요. 그렇지만 처음에 붓지 않고 삐끗했는데 발목만 아프다 그러면 빨리 좋아집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는 90도로 고정해 주는 게 좋은데, 붓지 않았을 때는 짧게 끝나지만 처음부터 왔을 때 많이 부어 있고 하루 이틀 지나서 피멍이 쫙 들었다 그러면 훨씬 오랫동안 고정을 해야 됩니다. 바깥쪽도 다치지만 처음에는 바깥쪽만 부어서 왔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2, 3일 지나다 보면 안쪽도, 발목 안쪽도 피멍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양쪽을 다치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런 거는 발목을 이렇게 삐끗하면서 강하게 회전력이 강하게 비틀렸을 때 여기도 다칠 수가 있어요. 보통 길 가다가 삐끗하는 정도는 심하진 않지만, 축구나 농구, 특히 농구에서 이렇게 점프했다가 내려오면서 착지하면서 콱 다칠 때는 체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바깥쪽만 다치는 게 아니라 안쪽도 다치기 쉽고, 계단에서 구르거나 심하게 넘어질 때는 발이 비틀리면서 안쪽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쳤을 때와 3, 4일 경과를 보면서 붓는지, 그 다음에 없던 멍이 어디에 생기는지 그런 걸 관찰해야 합니다. 발목에는 전거비인데, 종비인데, 후거비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발목을 삐었을 때 90도로 고정하는 방법은 스프린트라고 하는 반기부스, 통기부스가 있는데 저는 통기부스는 선호하지 않아요. 반기부스, 스프린트만으로 충분합니다. 대신에 환자분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철저히 90도를 유지해라. 통기부스 한 것처럼. 요즘 다른 병원에서 반기부스 하고 온 걸 보면 로봇 같이 커다란 거 있죠. 부피가 엄청 큰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옛날엔 요깁스라고도 있었는데 플라스틱까지 커서 무슨 로봇 같아요. 그거는 찍찍이로 돼 있어 가지고 풀었다 감았다 뗐다가 다시 찼다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고정이 잘 안 됩니다. 피팅이 잘 안 돼요. 피팅.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찍찍이 같은 게 편하다고 그걸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써온 피팅이 잘 되는 가볍고 좀 얍삭한 거, 그걸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병원을 쉬는데, 쉬었다가 다른 데서 다쳐서 발목을 다쳐서 그 로봇 같은 걸 하고 오시면 다음에 와서 얇은 걸로 다시 좀 바꿔달라 그래요. 너무 불편해서 걷기가 힘들다고. 이런 거죠. 이건 그때 환자분이 손목 다쳐서 한 달 해놓고 안 하고 남은 거예요. 이런 PP 스프린트, 손목 같은 거 부러졌을 때도 뼈를 맞췄을 때 처음엔 말랑말랑한데 딱 되면 감으면 피팅이 잘 돼서 고정력이 아주 좋습니다. 훨씬 가볍고 편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플라스틱 그걸 쓰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그걸 써요. 그럼 플라스틱 같이 로봇 같이 커다란 거는 피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이걸 씁니다. 그리고 모든 스프린트는 다 제가 직접 해줍니다. 저는 피팅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피팅해서 몰딩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15분 정도는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반기부스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게 굳으면 딱딱해지거든요. 반기부스를 발에다 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대면은 이 끝이 울퉁불퉁해서 디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몰딩을 잘 한 다음에 바닥에 디뎌서 체중을 실어서 바닥을 판판하게 만들고 발목을 90도로 유지해 준 상태에서 10분에서 15분간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발목을 90도로 잡아주고 잘 걸을 수 있어요. 보통 앉아서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발이 이렇게 되면은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기부스 할 때는 몰딩을 잘 시킨 다음에 바닥에 대서 처음에는 서서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서서 모양을 잡은 다음에 앉을 때 이렇게 90도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앉을 때 이렇게 앞으로 발을 내밀면은 또 90도 고정이 안 돼요. 고정할 때 발을 90도로 고정을 하고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고정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부목을 대고 몰딩을 딱 한 다음에 서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다음에 좀 90도를 유지해서 듣기 편한 자세를 이렇게 해서 10분, 15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10분, 15분 동안 서 있기 힘드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앉으라 그래야 되거든요. 앉아서 굳혀야 되는데, 앉을 때 발목 움직임을 그대로 90도를 고정하고 앉아야지, 이렇게 자고 있다가 부주의하게 앉을 때 그냥 무심히 이렇게 발을 내밀어 버리면 각도가 이렇게 되면은 걷기 힘들어요. 무조건 발목을 90도로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야 걷기가 쉬워. 굉장히 사소한 건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하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해요. 저는 원만하면 약을 잘 쓰지 않습니다. 원만한 통증은 참고 견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고 약으로 버티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약을 잘 안 씁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수많은 발목 염자, 가벼운 것부터 심한 것까지, 발 퉁퉁 부은 것까지 약을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최근 몇 달 기억으로도 약을 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나 약을 가급적 안 쓰고 치료하고 견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의사라고나 할까요? 옛날 의사죠. 이 발목을 살짝 비면은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퉁퉁 붓고 피멍이 생기면 인대가 좀 파열됐다는 거거든요.
뭐가 찢어지면서 못의 혈관 내에 있던 그 피들이 혈관 밖으로 나와서 그게 피멍이 되는 거거든요. 이 피멍이 된 거를 사혈을 통해서 죽은 피를 뽑아낸다고 네가티브 압력으로 그걸 뽑아내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혈관 내에 있는 피는 응고되지 않는데 인대나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을 때 인대와 관절막까지 심하면은 부분적으로 찢어질 수가 있어요. 찢어지면서 출혈이 됩니다. 피가 조직으로 쫙 퍼져 있어요. 그 퍼져 있는 피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마치 모래밭에다가 물을 뿌려놨어요. 그 물 뽑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발목을 다쳐서 인대가 파열돼 가지고 피멍이 많이 들었을 때 죽은 피를 뽑아내야 된다고 네가티브 압력을 해가지고 그걸 강제로 뽑아내는데 사실은 그게 혈관 안에 있는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 피는 혈관 밖으로 나오면은 다 굳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릎을 다쳐가지고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십자인대라든지 그런 게 파열됐을 때 피가 많이 고이거든요. 혈관 안에 있는 피가 파열되면서 관절 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절 내에 있는 여러 인자에 의해서 피를 응고시키는 조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릎에 있는 피를 뽑아내면은 피가 굳질 않아요. 응고인자가 다 없기 때문에 그 무릎에 피가 고이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뽑아내면은 한참 놔둬도 굳지 않습니다. 그냥 액체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혈관 안에 있는 피를 뽑게 되면 거기에 항응고제를 놓지 않으면 피가 굳어요. 발목을 삐었을 때 그 죽은 피를 뽑아낸다고 강제로 뽑아내는 거는 모세혈관에 있는 피를 강제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뽑았을 때 굳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거는 죽은 피입니다. 그런데 뽑았는데 피가 굳었다. 그러면 살아있는 피를 뽑은 거예요. 뽑을 필요가 없는 피죠. 발목인데 다쳤을 때도 대부분 처음에는 방기부스하고 목발을 짚고 딛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처음부터 프린트를 대고 바로 체중부하 웨이트 베어링을 시켜요. 그래야 회복이 빠르거든요. 제가 실제로 20년 이상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발목을 자주 다쳐서 자주 삐는 편이거든요. 중학교 때 발목을 뼈었을 때 방기부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병원 갈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내다 보니까 발목을 자주 삐거든요. 그 당시에는 발목을 90도로 하고 다니는 걸 몰랐어요. 대학교 가서도 산에 가거나 농구하거나 좀 뛰다가 발목을 자주 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대가 거의 바깥쪽이 기능을 해주는 인대가 없어요. 그래서 툭 걸리면 심하게 빼요. 자주 삐입니다. 왼쪽은 평발이 좀 심하고 아치가 심하게 무너지는 평발이 심하고 오른쪽은 발목을 자주 삐고 가다가 탁 걸리면 그냥 빼요. 굉장히 안 좋은 발이죠. 그래서 이런 로드, 아스팔트에서 하는 대회는 괜찮은데 트레일러는 사실은 저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발목을 자주 다치거든요. 산에 가서 발목을 안 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점심 먹으러 가다가 발을 탁 걸렸는데 발을 안 삔 거예요. 보통 갔었으면 이게 뼈쓸 텐데 뼈가 붓고 순간적으로 아파가지고 쩔룩거렸을 텐데 탁 걸렸는데 안 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목을 탁 꺾이면서 나도 모르게 발을 탁 90도를 유지해 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발목을 탁 뼈쓸 때 발을 빨리 90도로 만들어 주자.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달리는 의사들 달리기 심포지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목 인대를 다쳐서 발목 인대를 자주 삐는 사람들은 발목을 삘 때마다 발목을 90도로 만들어주는 훈련을 해라. 훈련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발을 90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데 돌뿌리에 탁 걸려서 넘어졌을 때 발이 족저 굴곡이 되면서 인버전 되면 그냥 삐기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꺾이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이 90도인 상태에서는 절대 삐지 않습니다. 인버전 힘을 받아도 삐지 않아요. 발 구조상. 그래서 평소에 발이 가다가 삐끗하려고 할 때 빨리 발을 바깥쪽으로 빼주면서 발을 90도만 해주면 절대 안 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다가 이렇게 될 때 바깥으로 빼주는 거예요. 바깥으로 빼주면 발이 90도가 됩니다. 이러면 절대 안 빼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이렇게 탁 걸려서 이렇게 될 때 발을 들어서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뽑아주면 절대 안 빕니다. 이거를 평소 훈련을 통해서 딱 뺐다 그러면 바로 바깥으로 뽑아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찰나의 순간에 발을 바깥쪽으로 뽑으면서 90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나무 뿌리도 걸리기 쉬워요. 가다가 그냥 가다가 이렇게 꺾인 채로 디디면 발이 확 꺾입니다. 이런 나무 뿌리 많죠. 많이 이렇게 걸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 발을 빨리 들어서 바깥쪽으로 뽑아줘야 돼요. 바깥쪽으로. 이런 돌뿌리, 이런 나무 뿌리 얼마나 걸리기 쉬워요. 무조건 뽑아줘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이런 내리막은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내리막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발목이 저같이 발목 인대가 불안정성, 인대가 약한 사람들은 내리막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내리막이 많이 늦습니다.
족저 굴곡인데도 인버전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도록, 발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발이 족저 굴곡 상태에서 인버전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정성 있는 사람들은 그냥 꺾이기 쉬워요. 항상 이런 산길을 뛸 때는 발목을 90도에 가깝게 유지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발목을 90도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레이스하면 발목을 더 다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뇌에서 탁 볼 때 내가 90도를 만들어 줘야지 뇌에서 생각하면 늦습니다. 탁 할 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다가 탁 폈을 때 뇌에까지 오지 않고 척수신경으로, 반사신경으로 할 수 있게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그 다음부터 발목을 삘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거의 안 폈어요. 삐더라도 조금밖에 안 다쳐요. 막 퉁퉁 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발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보면 오른쪽 발목은 인대 재건수를 해야 될 정도로 발목 인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보면 여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심하게 꺾이죠. 보통 이 정도만 되는데 툭 하면 여기서 이쪽에 인대를 못 잡아주니까 이게 거골이 바깥까지 툭 튀어나와요. 뼈가 끝까지 튀어나옵니다. 굉장히 안 좋아. 사실 트레일러 하기 힘든 발이죠. 한쪽은 평발에다가 한쪽은 불안정성이 심해서 트레일러 하기 힘든 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 힘들어서 산에 가서 발목이나 이럴 때가 아파서 트레일러 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에서 발목 인대가 안 좋을 때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대로 발목을 삘 때마다 90도를 유지해 주는 거. 사실 내리막에서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훈련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스틱을 쓰는 겁니다. 스틱을 쓰면은, 스틱을 쓸 때 발목이 꺾일 때 스틱을 딱 짚으면서 발을 딱 90도로 만들어주면 절대 안 빼요. 제가 스틱을 쓰면서 발목을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친 적이 없습니다. 15년 전에 한참 산악 마라톤 할 때는 제가 나름 산악부 출신이라 자존심? 일종의 어찌 보면 좀 쓸데없는 자존심이기도 해요. 스틱 같은 거를 쓰는 거를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산악인들, 산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약간 고집이랄까? 이걸 안 쓰고 다녀야지, 그걸 왜 써? 스틱을 쓰면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좀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굳이 스틱을 안 쓸 이유가 없다. 스틱을 써서 몸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부터는 스틱을 씁니다. 스틱을 쓴 다음부터는 발목을 거의 다친 일이 없어요. 두 개를 쓰면 제일 좋지만 제가 요즘은 유튜브를 하느라고 이 오즈모 포켓3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는 스틱, 한 손에는 카메라를 장착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한쪽만 쓸 때도 많습니다. 한쪽만 써도 괜찮아요. 두 쪽 쓰면은 뭐 완벽하죠. 한쪽만 써도 괜찮습니다. 트레일러 내리막에서는 스틱을 쓰면 발목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발목 인대가 파열됐을 때 수술해야 되느냐 하고 많이들 오십니다. 저는 이 발목 사진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급성일 때는 그냥 엑스레이만 찍는데, 만성이 돼서 오래되거나 초기에 심하게 다친 사람들, 심하게 다쳐서 퉁퉁 부은 사람들은 6주 정도 지나서 스트레스 뷰, 발목을 당겨서 인대 스트레스 X를 찍습니다. 스트레스 X를 찍었을 때 위에 경골과 거골이 평행해야 되는데 이게 기울어지는 수가 있어요. 바깥쪽 인대가 못 잡아주면 이게 기울어집니다. 그 각도에 따라서 그 각도가 보통 15도가 넘어가면은 다 파열됐다고 얘기합니다. 발목 관절의 만성 불안정성, 인스타빌리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앵클 스트레스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발을 안쪽으로 인버전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경골 하단과 거골 상단을 잇는 선이 이와 같이 평행하면 정상입니다. 바깥쪽 인대에 불안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두 라인이 평행하지 않고 각도가 생기면 바깥쪽 인대가 불안정하다, 불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각도를 탈라 틸트라고 얘기합니다. 거골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각도가 클수록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7.8도, 약 8도 되는데 흔하게 삐는 경우죠. 대개 처음 삐면 4도에서 한 6도, 또 몇 번 삐다 보면 이와 같이 한 8도에서 10도, 또 삐다 보면은 각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삘 때마다 꼭 반깁스를 해서 발목을 90도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경우가 그런 경우죠. 처음부터 이렇게 심하게 다치진 않았을 텐데 삘 때마다 고정을 안 해서 이렇게 돼요. 축구를 좋아하는 30 초반 남자분인데 오래전부터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많이 뼈었다고 합니다. 삘 때마다 반깁스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5도가 다 넘어가서 인대가 다 파열됐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30대 초반 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퇴행성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거골 안쪽이 삐쭉 튀어나와 있어요. 골극이 있습니다. 이분은 몇 년 후에 결국 수술했습니다. 이 경우는 더 심한 경우죠. 16.4도 탈라 틸트가 16.4도 바깥쪽 인대가 다 파열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퇴행성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체중도 많이 안 나가고 17살 무관한 학생인데 삘 때마다 반깁스는 한 번도 안 하고 침만 맞았다고 합니다. 저는 한 14도 돼요. 발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수술해야 될 정도로 좀 심한 발이긴 해요. 양쪽 다 안 좋죠. 그런데 이게 20도가 넘어가는 마라톤 하는 후배가 있는데 서브3 주자예요. 발목 이래도 서브3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발목을 삐었을 때 90도로 반깁스 스프린트를 하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붓기가 빠지고 피멍이 다 가라앉고 눌러서 압통이 없을 때, 그때는 좀 풀러보고 발을 조금씩 움직여라. 조기에 운동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많은 의사들이 너무 일찍 움직이는 게 움직여요. 저도 얼리 엑서사이즈 일찍 운동을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발목 인대가 다친 상태에서는 발목을 90도인 상태에서 운동하는 건 다 괜찮아요. 체중을 실어줘야 됩니다. 디뎌줘야 돼요. 딛는 것만으로도 초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2주 3주 지나면서 상태에 따라서 붓기도 빠지고 압통도 없고 그러면은 조금씩 움직여 보는데, 축구나 농구는 저는 금지시키고요. 달리기도 이런 울퉁불퉁한 데는 안 되고 아스팔트 평지에서 가볍게 운동 조깅 정도는 3주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트레일런 대회를 가게 되면 꼭 스틱을 써야 돼요. 발목을 90도로 하고 가면은 좀 덜 다칩니다. 제가 발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 2003년도에 충주 마라톤, 그 당시에는 주말마다 전국의 마라톤 대회를 다니던 때였는데, 충주 마라톤 가기 전에 길 가다가 또 확 뼈어요. 그냥 맥없이 탁 걸려서 뼈어요. 2003년도에 좀 부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대회를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충주 대회를 못 갔고, 충주 대회를 꼭 가고 싶어서 대회를 참가해서 발목을 거의 90도를 유지하고 뛰었어요. 그 2003년도에 충주 마라톤에서 출발 전부터 발목을 뼈가지고 약간 부은 상태에서 충주 마라톤 대회를 4시간 35분에 완주를 하고, 당시 런 다이어리 달리기 일지 인터넷 사이트에 진료실 일기 형식으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많이 부었죠. 더 부었죠. 내가 아무리 90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부었어요. 그래도 계속 90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당시 충주대회를 마치고 달리기 일지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발목은 좀 부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하는 모습이죠. 붕대를 감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지 말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아서 4번을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동아백제, 강남구 평화, 제천 청풍 마라톤까지 계속 대회 나갔어요. 8일 동안 풀코스 3개였는데 일종의 실험 정신으로 나간 거죠. 내 발목 상태에서 90도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갈 수 있나. 앞으로도 계속 내 발은 이런 상태일 거고 울트라를 계속 해야 되니까 풀코스를 다 나가보자. 그래서 그 당시 충주 마라톤 일주일 만에 동아백제에서 4시간 48분 더 늦었죠. 그 다음 주 강남구 평화 마라톤에서 4시간 21분. 그 당시 강남구 평화 마라톤이 10월 3일 개천절 휴일날 열렸거든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주말에 제천 청풍 마라톤에서 3시간 57분, 그 안 좋은 발로 하다 보면서 좀 적응이 돼서 3시간 57분에 뛴 적이 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서 3시간 54분 뛰고, 그 다음 주 서울 울트라 마라톤 100km에서 11시간 34분 뛰면서 좋아졌죠. 서울 울트라 마라톤 그 다음 주에 중앙 마라톤, 요즘 JTBC 제마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중앙 마라톤이었습니다. 그 중앙 마라톤 대회는 레이스 패트롤로 참가해서 배낭을 메고, 기록보다는 주자를 살피면서 배낭을 메고, 당시 요즘은 핸드폰 있지만 그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 디카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뛰었어요. 반대편으로 오는 선두권 선수 엘리트부터 반대편 주자들을 바란 지점을 돌아오는 주자를 찍다가 17km 좀 지난 지점에서 그 중앙선 요철 쇠 요철에 걸려가지고 콱 넘어졌어요. 그때 심하게 넘어졌어요. 수많은 주자들이, 수백 명 주자들이 지나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딱 보니까 발이 부었더라고요. 너무 디카 찍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요철에 걸려서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레이스 패트롤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든지 가야 될 텐데 이거 큰일 났네. 발 보니까 뚱뚱 부었어요. 나가던 발이 또 다쳐가지고 또 부었어요. 그래서 다시 발목을 90도로 유지하고 중간에 뛰면서 또 좀 길가에 주저앉거나 쓰러진 주자들도 좀 돌보면서 그래도 4시간 22분에 완주했어요. 지체되고 다리가, 발목을 다친 상태를 감안하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빨리 뛴 거죠. 그때는 빨리 뛰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앙 마라톤 대회를 완주한 직후의 사진입니다. 23년 전
추억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목을 삐었을 때 주사약을 써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보다는 통증을 견디고 방깁스 한 채로 90도로 걸어라. 걸을 때 아파도 디딜 때 아파도 걷다 보면 통증이 좀 덜해지거든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은 통증 대부분 가라앉습니다. 인대가 더 망가지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다쳐서 병원에 오기 힘든 상황이 됐다, 발목이 뚱뚱 부었다, 그럴 때는 골절일 수도 있으니까 엑스레이 찍기 전까지는 골절이 아니라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많이 디디면 안 되고 붕대나 수건이나 뭘 뚫뚫 말아서 90도로만 유지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응급처치로 아주 좋습니다. 무조건 발을 90도로 하고 다리 높이 올려놓고 잘 때도, 잘 때 다리가, 중요한 건 잘 때 다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보통 다른 병원에서 방깁스를 하고 오는 사람들 보면은 밤에 잘 때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찍찍이, 그거는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 풀고 자요. 저는 환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목을 밤에 풀어버리면 하나만 하다. 밤에 하는 게 중요하다. 잘 때 하는 게 중요하다. 잘 때 다리가 90도를 유지해야 돼. 항상 발목 인대를 다치면 이게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늘 90도로 24시간 유지해야 됩니다.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잘 때나. 그러니까 낮에는 꼭 부목을 대지 않아도 자기가 이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철저히 90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부목을 굳이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잘 때 이렇게 하고 못 자니까 밤에는 부목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리가 이렇게 되면 인대가 더 다쳐요. 약해진 상태에서 아물기 때문에 자주 삐게 됩니다. 그리고 침 맞고 주사 맞고 통증이 좀 가라앉는다고 다친 인대를 일찍 움직여 버리면 인대가 느슨하게 약해진 상태에서 굳어버려서 발목을 또 삐고 자꾸 삐게 됩니다. 자꾸 삘수록 인대는 점점 나빠져요. 저는 중학교 때 다쳐서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발목을 자주 뺐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되기 전까지도 잘 몰랐고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 만에 알았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어른과 달라서 초등학생 이하 같은 경우는 발목을 다쳤을 때 좀 붓잖아요. 발목을 90도로 유지하라 해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붓지 않아도 방깁스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주사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정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걸어다니면 또 잘 걸어다녀요. 그래서 이 발목을 삐었을 때 의사가 해줘야 될 중요한 거는 발목을 90도로 유지하는 거를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환자분들한테 그냥 90도로 유지하세요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시범도 보여주고 환자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다른 병원에서 이만한 로봇 같은 거 신고 목발 짚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딛질 못해요. 그럼 제가 이런 피스프린트 몰딩을 딱 시켜가지고 서서 딛기 힘드니까 처음에는 양발로 디디고 아픈 발에다가 힘을 줘보라고 이렇게 해요. 살살. 그리고 좀 지나서 안 아픈 다리를 떼고 아픈 발로 90도로 서서 뭘 붙잡고 체중발을 좀 시킵니다. 그리고 좀 굳으면 그 다음에 병원 복도를 조금씩 걸어보라 그래요. 처음에 목발 짚고 딛지도 못하는 발을 잘 걷습니다. 목발 짚고 이만한 로봇 하고 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온 사람들, 뭐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 부축해서 쩔룩거리고 못 걸어오는 사람들 부목대주고 연습을 시킨 다음에 집에는 원만하면 다 걸어가라 그래요. 100명 중에 한 서너 명만 못 걸어가고 대부분은 심해도 잘 걷습니다. 그게 회복이 빨라요. 뭐든지 다쳤을 때 조기에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발등뼈가 골절이 오잖아요. 중족골 골절. 그러면 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프린트를 대고 처음에는 살살 디디라고 하고요. 2주 지나서 조금 딛고 3주 지나면 더 많이 딛고 4주 지나면은 거의 풀 웨이트 베링, 거의 체중발을 다 시켜요. 어떤 병원에서는 2달 동안 이렇게 안 딛고 온 사람도 있어요. 2달 동안 체중을 실지 않고 기부스만 하고 있으면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 심파스틱 너브, 심파스틱 디스트로피, 그게 옵니다. 그러면 정상인 사람도 방깁스 한 2달만 해놓으면 체중을 실지 않으면 교감신경에 이상 변화가 일어나면서 얘가 띵띵 부어요. 화끈화끈거립니다. 버닝 센세이션, 통증이 심해요. 디디면 아파서 못 디뎌요. 다른 병원에서 발등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사진 찍어보면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이 심해요. 디스이스 오스테오포로시스, 그건 딛지 않아서 생긴 거거든요. 정상인 사람도 한 2달만 안 딛으면은 다 그렇게 뼈들이 약해져요. 이거는 디뎌야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디디면 통증이 엄청 심해요. 불에 댄 것 같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심해서 환자는 못 딛겠다 그래요. 저는 그래도 디뎌야 한다고 교육을 시킵니다. 디디면 일주일 열흘 이내에 대부분 좋아집니다. 한 달이면 거의 돌아와요. 그런데 그게 딛지 않고 놔두면 몇 달 6개월 이상 고생하고 엄청 고생합니다. 체중 부하면은 좋아져요. 그래서 원만하면 발목 삐면 저는 방깁스하고 주사약 안 쓰고 그냥 걸립니다. 그 통증은 좀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너무 주사약을 안 쓰니까 좀
좀 이상한 의사가 돼버렸어요. 약국에서 되게 싫어하죠. 그런데 요즘은 아닌데 오래전에는 주변 약국에서 처방전을 안 내도 저한테 환자들 좀 보냈습니다. 요즘은 병원이 많아서 그런지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필요한 약은 쓰겠지만 불필요한 약은 쓰고 싶지 않아요. 주사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죠. 성격이 그런 걸.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원래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유튜브를 몇 개 봤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 전겁이, 종비, 후겁이 인데 있고 또 뭐 프라이스 요법, 라이스 요법, 그리고 뭐 수술해야 되느냐 마느냐. 논문 좋아하는 사람들 논문에 보면은 수술하는 게 낫다, 아니다, 감도늘박, 뭐 논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이제 거제백 6일 남았네요. 오늘 아침 아차산 뛰면서 이 발목 염좌에 대해서 내 다리 영상도 촬영하고 내리막이라도 족저굴곡이라도 인버전 힘만 가해지지 않으면 잘 삐지 않습니다. 발을 삘 때는 발이 90도가 아니라 족저굴곡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꺾일 때 이럴 때 인대를 삐게 됩니다. 가급적 발을 디딜 때 안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인버전 포스가 가지 않도록 하면 삘 위험이 적습니다. 저같이 관절 불안정성 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족저에서 조금만 해도 삐기 쉬워요. 그것은 내리막 갈 때 굉장히 조심하게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스틱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스틱만 있으면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발이 꺾일 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막에서는 꼭 스틱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이런 오르막에서는 발이 90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발이 90도인 상태에서는 전혀 꺾이지 않습니다. 이런 길도 비교적 괜찮아요. 내리막이지만 족저굴곡은 돼 있지만 인버전 포스만 안 받으면 괜찮아요. 아차산 뛰면서 점검해 봤는데 좀 낮았다가 다시 또 좀 아프네요. 요번 주 잘 준비해서 거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힘들지만 해봐야지. 오늘 제 영상 보신 분들 발목을 삐면 병원에 오기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90도로 유지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병원에 오기 힘든 상황이 지나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꼭 찍어 보시고, 엑스레이 찍어서 골절이 없으면 방깁스하고 점진적으로 체중을 실어주세요. 걸어야 좋아집니다. 목발 짚고 다니면 회복이 늦어요. 저는 수많은 발목 염좌 환자들, 인대 늘어난 것부터 파열까지 띵띵 부은 환자까지 목발을 준 사람이 100명이면 1000명도 안 돼요. 거의 다 걸려서 집에 걸어가게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안 다치는 건데, 불가피하게 다쳤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불가피하게 발목을 심하게 삐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발목을 90도로 유지하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한 달리기와 함께 활기찬 나날 되시길 빕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